어떤 그런 인적 구성을 긍정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네. 모처럼만의 기회인 것 같은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네요. 네. 네. 한국에서 박지성만큼의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한축구협회가 뭐 어렵다, 힘든 자리다 이걸 떠나가지고 과연 좋은 인재를 품을 수 있는 조직인가? 네, 볼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축구협회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좀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고 돌아온 우리 썰어정TV의 서호정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한 3주 정도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좀 많이 이 이슈가 잦아들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단히 정리를 하고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과연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또 그걸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 안 되고 있는지 이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다지 반가운 얘기들은 또 아니어서 네, 좀 마음 단단히 먹고 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3월 28일이었습니다. 우루과이와의 A매치 평가전 열리기 직전에 기습적으로 스타팅 명단이 나오는 시점에 사면하겠다는 사실이 모든 기자들의 문자 또 이메일로 네. 이렇게 전송이 됐죠. 글쎄 노림수에 있었던 건 모르겠지만 네. 정말 좀 절묘한 타이밍이었었고 네. 자, 그리고 다음 날에 대한축구협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는데요. 네. 저희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론이 나쁜 것은 알겠지만은 우리는 이 사면을 고소하겠다. 나름대로 이런 우리 입장을- 원칙을 갖고 네. 이거 뭐 적법하고 음. 그 축구계에서도 계속 요구가 있었던 사면이다. 네.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뉘앙스로 오히려 명분을 강조했죠. 그렇습니다. 명분을 강조하는 입장문 발표가 있었고요. 하지만 여론이 더 악화가 됐고 결국 3월 31일 그 입장문 발표 이틀 뒤에 임시 이사회가 개최가 됐고요. 기습 사면을 전면 철회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뭐 경홍 회장이 입장문도 밝혔지만 네. 역시 여론은 계속 안 좋아졌고 그래서 4월 3일에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던 이영표 네. 이동국 두 부회장 그리고 사회공헌 위원장인 조원희 위원장은 자신들의 개별 SNS를 통해 가지고 네. 사퇴하겠다 입장을 먼저 밝히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 사면 사실 발표 이후에 계속 이런 그 유명 이사진들을 대상으로 네. SNS로 많은 뭘 한 분들이 거냐 도대체. 네,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여론을 더 피부에 와닿게 느낀 분들이 아마 상대적으로 유명인 분들일 텐데 그리고 그 다음 날 전원 사퇴 이사회에 참석했던 모든 부회장단 이사진들이 전원 사퇴를 하겠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도 여진이 가라앉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과연 백인 명단이 누구냐. 모든 명단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는지 네. 그 내역이 포함된 백인 명단에 이제 성만 기록된 기재된 백인 명단이 하태경 국회의원에 의해 가지고 또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면은 철회가 됐기 때문에 일단 지나간 얘기라고 본다면은 이제 저희가 오늘 나눌 얘기는 이겁니다.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일단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조직을 정비를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KFA 조직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조직 구성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그 임원 명단 리스트를 보면 실제로 다 비어 있습니다. 실제 임원들의 이름들이 뭐 부회장들도 없고요. 이제 감사나 이런 분들은 임원에 해당은 되지만 뭐 이사회에서 표결을 행사하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그 유임이 된 상태인데 그 외에 뭐 분과 위원장들이나 모든 뭐 부회장들이 다 사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직도가 텅텅 비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회장 있고 그 위에 부회장단, 이사회, 전무이사, 뭐 사무총장 다 공석이고요. 바로 실무진. 그러니까 기업으로 치면 회장 바로 아래 지금 부장들부터 부장, 과장 이런 약간 기형적인 구조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어쨌든 이 자체도 좀 말이 많죠. 어쨌든 회장이 주도적으로 좀 진행을 했던 사면인데 회장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사이에 있는 임원들. 네. 심지어 이사회 때 무슨 안건인지 잘 모르고 갔던 이사들도 많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떠났으니까. 그렇죠. 이번 결정은 네. 전형적인 탑다운 형식으로 진행된 결정난 사안인데 어떻게 보면 이 부정적 파문으로 인한 책임은 오롯이 회장 밑에 있는 어떤 결정권을 같이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떠안고 물러나 버렸기 때문에 네. 이 엄청난 지금 공백기가
3주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벌써 3주 동안 이사회 공백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행정에도 분명히 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뭐 당연히 최종 결정은 무조건 회장이 하는 거지만 실제적인 업무를 볼 때 있어서 아니 만약에 지금 뭐 행정 차질이 없다면은 임원진들 다 애초에 필요 없는 거니까 그럴 리는 없는 것이고 게다가 지금 당장 중요한 일정들이 한국 축구계에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뭐 일단 대외적인 부분만 봐도 다음 달에 당장 U20 월드컵이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개막을 하고요. 7월 달에 여자 월드컵, 9월 달에 아시안 게임,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정말 우리 손흥민 있을 때 우승하자 네. 수건인 아시안컵이 또 카타르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런 굵직굵직한 이벤트만 보더라도 지금 할 일이 좀 많아요. 보통 이제 그런 국제 대회 네. 또 선수단 단장으로는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좀 참가를 해가지고 이끌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공백기 때문에 이제 그런 리더십이 부재돼 버린 상황이죠. 보통 이제 그렇게 해외에 어떤 대회 참가를 하면 그 대표 선수 단장을 부회장 중에 한 분이 보통 맡고 네. 이번 월드컵 때는 좀 이례적으로 정문 부회장이 직접 맡아서 갔다 왔지만 근데 그런 일도 이제 해야 되는 것인데 단적으로 이것조차도 지금 누가 할지도 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통상 이뤄질 수 있는 어떤 임원들이 처리해야 될 일들이 다 지금 안 되고 있다. 게다가 뭐 이사회를 떠나가지고 지금 그 전무이사 실무를 주도적으로 하는 전무이사 사무총장 여기도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네. 당장 어떻게든 빨리 인선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재해 보시니까 현재 상황이 어떻던가요? 네. 일단은 여론 악화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총사퇴라는 고강도의 카드를 네. 꺼내들었죠. 근데 사실은 좀 정몽기 회장 스스로도 네. 조금 후회하고 있는. 일단 당장 이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서 올 사람도 없고 또 접촉을 했는데 반응도 시원치 않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내가 너무 좀 급하게 어떤 결정을 내려버린 건가? 왜 이렇게까지 일을 해버린 거냐? 그리고 왜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사퇴를 강요한 거냐? 정말 책임을 져야 될 거는 우리가 맞습니까? 라는 반발도 하면서 떠난 인사들도 상당수가 있었던 공개적으로 겁니다. 네. 이사회에서 네. 네. 여론에서 파악을 하기는 이사회에서 책임이 분명 어느 정도 자신들이 뭐 방치를 했던 아니면은 정말 직접적으로 뭐 적극적 개입을 했던 어떻게든 책임을 나눠주고 알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다들 알려져 있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명예 퇴진이 된 셈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누명이라도 좀 안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겠네요. 그렇죠. 그런 네. 누명을 안고서 물러나는 게 너무 또 원통하다. 왜 우리한테 덮으시오냐. 네. 뭐 이런 상황까지 벌어질 정도로 그런 임시 이사회 때도 분위기 상당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이사회를 그렇다고 이사회가 없이 이게 운영이 될 수가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선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선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결정해야 될 게 기존 조직을 그대로 가느냐 아니면 조직을 개편을 하느냐. 왜냐하면 그 조직이 갖춰져야 어느 자리에 누가 갈지를 정하는 거니까. 지금 뭐 조직 개편 뭐 이게 있습니까? 조직 개편까지 갈 정도의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중론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특정인의 특정 소수의 네. 이 판단 미스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벌어진 일이지 무슨 이 조직 전체에서 이런 분위기를 해야죠, 이걸 만들어야죠, 사면을 해야죠라고 하면서 안건을 올려가지고 지금 벌어졌던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뭐 협회가 최근에 이런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혹독한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을 하는 직원들의 수준 자체는 상당히 또 레벨이 높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까지는 손을 댈 수는 없지만은 당장 급한 거는 그쪽에서 올라오는 안건을 처리해줄 이사회 구성을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렇죠. 실무진들의 능력은 뭐 출중하고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는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이사회가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조직 구성 자체에 대한 개편은 없을 거다.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 기존에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협회 조직도에 대한 좀 불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무슨 의미 없는 부회장들, 일어나는 부회장들 너무 많다. 네네. 이름만 걸어놓는 부회장이 뭐 저렇게 많냐. 그리고 이사진들도 뭐 실무 안 하고 그냥 이름만 유명한데 저 업무에 좀 적합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이 좀 앉아 있는데 과연 이런 게 필요하냐? 조직을 좀 더 간소화하고 실제 일하는 사람들 위주로 개편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는 일단 전혀 논의 대상이 아니군요. 그렇죠. 네. 그래도 몇 가지 의견들은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일하는 임원들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회장들을 너무 많이 지금 부회장단을 꾸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부회장들이 어떤 안건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거나 거기에서 실질적인 행정 능력을 발휘하기는 어렵거든요. 사실 얼굴 마담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상황보다는 정말로 행정력을 갖고 있고 축구에 대한 행정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부회장, 전무이사 이 위치로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뭐 정공회장도 어느 정도 수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럴 분들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없으면 영원히 없을 거예요. 어쨌든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축구 현장의 지식과 식견을 가진 분들이 이런 일을 해야만 어쨌든 축구 발전을 더 앞당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조치들이 필요한데 누가 됐든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을 불러들이려면 그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임원이 아예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뭐 이사회 부회장 누가 할지에 대한 인선이나 뭐 접촉 같은 거는 진행이 되고는 있는 겁니까? 되고는 있다고 합니다. 네. 정몽규 회장이 콕콕콕 집어서 실질적인 인사 접촉을 해가지고 아. 의사를 묻는 거는 그 밑에 있는 이제 실질적인 정몽규 회장의 신복인 그 네. 실장분한테 그렇죠. 지시를 이분 한번 연락 한번 드려봐라. 네. 부회장으로 모셔봐라. 근데 이것도 사실은 안에서 좀 말이 많은 게 인사 선임에 있어가지고 정몽규 회장이 시야를 다 갖고서 이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다, 이 사람은 이런 데에 대한 행정 능력이 있다, 이걸 다 파악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 대해서는 아래에서 하마평도 올리고 이런 부분이 능력적으로 검증이 됐으니 지금 적절한 타이밍을 올 겁니다. 약간 이런 과정이나 순환이 좀 필요할 텐데 이런 것보다는 여전히 정몽규 회장이 네. 이 사람 어떻습니까? 저 사람 어떻습니까?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어쨌든 접촉이 좀 이루어지기는 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하마평의 이름이 오르는 게 이제 축구 행정 능력이 상당히 좀 긴 시간 증명된 네. 프로축구 연맹 쪽의 주요 네. 인사를 좀 협회 쪽으로 끌어오고 싶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유일하게 그 반대를 했던 이사회에서 네. 우리 조현상 조인상 사무총장 사무총장이 같은 경우 가는 게 나오면 아니냐, 뭐 이런 완전히 얘기가 있었죠. 협회 쪽에서는 뭔가 좀 여론을 좀 네, 바꿔볼 수 있는 인선이긴 하죠. 협회가 바뀌었구나. 네. 하지만 썰인 거죠 그냥. 가는 건 아니고. 조현상 사무총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네. 연맹 더 내에 위에 계신 분. 상위 임원분에 대해서 협회가 좀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 같은데 서로 조율할 부분들이 더 남아 있는 것 같고 고민을 많이 한다고 들었고요. 그 진짜 갈 수도 있겠네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름 얘기하면 안 됩니까? 지금 한웅수 연맹 부총재 얘기가 네. 가장 유력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웅수 부총재도 얘기를 듣고서 무조건 받아들이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현실적인 고민들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정몽규 회장의 임기 자체가 오래 남지가 않았고 사실은 지금 협회에서 부회장이라든가 만약에 전무이사를 맡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해결해야 될 지금 상황이 너무 좀 힘든 상황. 그렇죠. 누가 가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인들 사이에서도 좀 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그 별 부담 없이 자리 주면 가서 앉아서 본인들이 이사회에서 본인 역할도 하고 또 주어진 일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가는 것 자체가 이슈가 되는 또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가서 또 개혁에 네. 가까운 변화를 어쨌든 초반에는 이끌어줘야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느끼기엔 협회가 인선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행정의 변화까지도 이렇게 이끌려고 하는구나. 뭐 사실 2017년에도 협회가 굉장히 위기에 몰렸을 때 그때 뭐 홍명보 전무라든가 김판근 부회장을 데려와서 어느 정도 국면 전환을 했었죠. 네. 그 이상의 어떤 인선이 지금 필요한 타이밍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좀 수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정말 거의 모든 자리가 텅 빈 상태로 3주씩이나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여전히 정몽규 회장이 이름값에 대해서 좀 높이 평가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2002 멤버들도 일부 또 접촉을 해가지고 이사회 합류를 타진하고 있다, 부회장단 합류를 타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반응들이 하나같이 좀 싸늘합니다. 이게 대한축구협회 입장에서 실책 중에 실책인 게 지난 수년간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축구인들이 상당 부분 이 행정 분야로 협회에 들어와가지고 행정 분야에 몸을 담았었어요. 그런 인물들이 누구냐? 뭐 홍명보, 이영표, 박지성, 차두리, 이동국. 어떻게 기라성 같은 한국 축구의 스타들인데 이 사람들이 또 뭐 그중에 실질적으로 행정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뭐 홍명보, 박지성, 이영표 이런 축구인들도 있었고 그런데 다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러들여서 이름값만 쓰고 실질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안 줍니다. 네. 뭐 경험도 그렇고 아니면 축구인으로서 이룬 것도 그렇고 분명히 본인들이 축구계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거 계획의 의지가 다 있습니다.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본인들이 축구를 얻은 게 많기 때문에 좀 어떤 선한 영향력 내지는 어떤 그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걸 펼쳐보고 싶은 마음들은 있는데 현실의 벽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다들 와서 그냥 이름값만 걸고 앉아 있다가
몇 달 만에 나간 네. 경우들이 수두룩해요. 그렇습니다. 홍명보 네. 감독님 같은 경우도 그 전무하실 때 보면 그런 실질적인 어떤 그 기획과 구상 이쪽에도 물론 많이 좀 역할을 힘을 썼지만 보면 그 사람 만나러 다니고 네, 그러니까 예, 좀 지방축구협회에 가서 이렇게 같이 만나서 사실 술 따라주고 소셜라이징하는 뭐 그런 그렇죠, 시간들이 소셜라이징. 굉장히 네. 좀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사실 대한민국에서 그런 정도 레벨의 인사들에게서 대한축구협회가 뽑아 먹어야 될 뭐 인맥, 정보 네. 아니면은 뭐 아이디어 이런 게 정말 많은데 그런 게 안 되고 계속 이름값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근데 그 자체만으로 이 사람들은 다 효용 가치를 소진을 하고 뭐 이래 버리는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시는 분들도 가면서 그렇게 대단한 어떤 의욕을 갖고 들어가지 않는 경향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협회가 10년, 20년을 걸쳐가지고 잘 활용해야 될 인사들, 축구인들을 너무 일찍 허비해버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감독들도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정말 잘 키워서 이 사람의 최대치를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끌고 가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빵꾸가 나면 데려와서 맞고 다시 또 좀 잘 안 되면은 상처 주고 내보내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는 정작 지금에 와가지고는 다른 축구인들에게 접촉하면은 야, 저 친구들도 저렇게 못 버티고 나갔는데 내가 들어가서 과연? 그런 얘기도 많다고 해요. 축구협회가 막상 이렇게 주요 직이라고 해서 부르지만은 대우가 썩 좋지 않다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네. 그분들이 돈을 뭐 바래서 가는 거는 아닌데 금전적인 기본적인 것도 기본적인 거지만 가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그 명확한 뭐랄까, 디렉션. 예, 이게 명확하지 네.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사회에 가서도 우리가 생각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정말 몰랐나? 네. 그 자리에 그럼 이사회 가서 뭘 하는 거지? 왜냐하면 그래 왔기 때문에 다들 뭐 이사회 가기 전에 안건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거나 왜냐하면 고민을 한다고 그게 받아들여지거나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뭐 이런 대참사가 나온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 여전히 좀 안타까운 게 그런 접근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이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또 내부에서 나온 아이디어 중에 그런 게 있다고요. 현직 언론인을 이사회로 참여시키자. 왜냐면은 들어가십니까? 아니 저는 깜냥이 안 되고요. 그 이사회에서 이제 이번 사면 철회 과정에서 네. 여론을 너무 몰랐다라는 지적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그런 외부의 여론을 우리에게 조금 냉철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인사도 구성원에 넣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성향의 인사도. 근데 사실 그거는 여론 척 보면 모를까요? 그냥 KFA의 그 인스타에 달리는 댓글만 봐도 됩니다. 네. 유튜브에 달리는 댓글만 봐도 되고요. 근데 언론인이 들어가는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다 옛날스러워요. 누가 어떤 자리에 간다는 거는 그 사람의 역할과 그 사람 다 능력 있는 분들이니까 명확한 역할과 또 임무가 있어야만 그 의미가 있는 것인데 단순히 이름값만 가지고 여기 섭외한다거나 아니면 단순히 언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언론인 아무나 한 명. 이거는 좀 되게 또 걱정이 되게 만드는 소문이네요. 굳이 언론인을 우리가 이런 반응보다는 그게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현직 언론이 왔는데 그쪽으로 너무 또 중요한 정보가 새어가서 다른 언론인들이 다른 언론에서 반발하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많이 씁니다. 협회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업인들 특성이에요. 여기 정보 줬는데 아니면 여기 광고 줬는데 딴 데 안 주면 어떡하지? 그냥 가만히 있을까? 뭐 이런 마인드인데 그런 변화를 선택을 해가지고 2017년 후반기에 위기 상황에서 꺼낸 카드가 잘 돼가지고 2018년, 2019년, 2020년 괜찮게 왔는데 결국은 그 인사들이 또 다 나가버렸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그냥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떠났다는 뭐 얘기를 하고 나갔지만은 사실 정확하게는 협회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불만족, 네. 상황에 대한 불만족, 여러 관계에 대한 불만족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결국은 그 일을 하면서 협회에 대한 평판을 바꿔줬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거든요. 그게 불과 지금 1년도 안 돼가지고 이런 사태들로 다시 협회가 5년 전으로 돌아갔구나. 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김판구, 홍명보 두 분 얘기가 포함이 될 텐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 축구협회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월드컵을 갔다 온 감독님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책임과 어마어마한 경험을 한 분들이잖아요. 원래도 대단한 분들이었지만 근데 그 분들의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협회가 이거를 그 유산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평가 반성도 잘 없고 그분들이 보면 협회 일을 잘 안 해요. 네. 해도 그냥 명예직 정도나 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쌓은 경험들이 그냥 다 이렇게 좀 흩어져 버리는 경향들이 많고 그래서 기존에 우리 축구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혹은 또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대한축구협에서 일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적인 되게 특징인데 우리나라 아무리 예능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그런 대단한 축구인들이 다 가서 예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 때려 좋고 뭐 이것 때문에 축구붐이 인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럼 대한축구가 무슨 역할을 했고 또 그게 과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과연 한국 축구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 이너서클에 들어와 가지고 활동할 수 없게끔 활동하기 어렵게끔 돼 있는 문화가 지금 뭐 몇십 년째 계속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50대 후반, 60대, 70대 뭐 이런 분들이 행정가로서의 경험들이 오히려 있고 그 젊은 그 유명 축구인들은 행정 경험이 감독을 안 하더라도 행정 경험이 거의 없어요. 유럽을 보면 사실 네. 행정이 완전 세대 교체가 다 됐잖아요. 네. 그 바이에른 뮌헨 경기 보면 늘 그 바이에른 뮌헨 선수 레전드였던 뭐 올리버 칸, 네, 살리하미치치. 네, 전에는 뭐 루메니게,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다 구단 경영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그 축구협회도 마찬가지고 네. 어떤 그런 인적 구성을 긍정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네. 모처럼만의 기회인 것 같은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네요. 네. 네, 결국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위기라고 생각하지만은 위기와 기회는 항상 다 있거든요. 네. 이 위기를 어떻게 전환시키느냐에 따라서 또 한 번 대한축구협회나 정몽계장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180도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쵸. 올 수 있는데 어제 이강인도 보여줬습니다. 경기 막판에 그 골 들어가면 그냥 그 승점 날아가는 거였는데 거기서 곧바로 또 골을 넣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역습으로 3대1로 벌려버렸잖아요. 얘기가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위기와 기회는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 위기를 어떻게 살리느냐 그게 중요한데.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정몽규 회장이 그 인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버릇처럼 꺼내는 얘기가 그거라고요. 한국 축구를 위해서 봉사하시죠. 그러니까 봉사하자는 그런 어떤 마음이 뭐 모르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사실 대한축구협회는 일할 수 있는 수뇌부가 필요합니다. 좋은 거는 회장님이 다 하시면서 왜 다른 사람들은 봉사하라고? 봉사라고. 그러니까 제대로 역할 주고 제대로 대우해주면서 정말 이 사람이 한국 축구를 위해서 깊이 고민하고 행정을 하면서 한국 축구의 변화에 드라이버를 걸 수 있는 그런 진지한 접근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이번 위기에 정말 집중을 한다면은 지금 상황은 다시 한번 기회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전에 박지성 지금 뭐라고 불러야 되죠? 박지성 어드바이저라고 불러야 되나? 디렉터, 네, 그 전북 협회에 들어가서 그 유스 관련된 네. 그 책임 맡았었잖아요. 근데 사실 실질적인 뭘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크게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 있는 둥 마는 둥 있다가 나와버렸습니다. 네. 그런 정도의 인사를 협회에 드리려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역할을 줘야죠.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한국에서 박지성만큼의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중적으로도 그 사람이 한다고 하면 응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협회로 드릴 거라면 마음을 확실히 먹고 이 사람이 할 수 있게끔 나래를 펼 수 있게끔 해줘야죠. 그런 인물까지 들어왔다가 얼마 버티지 못하고 나갔다는 얘기는 대한축구협회가 뭐 어렵다, 힘든 자리다 이걸 떠나가지고 과연 좋은 인재를 품을 수 있는 조직인가라는 데 대한 이제 의구심이 계속 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레전드들 중에서 진짜 힘들고 싶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자기가 뭔가 이렇게 자기의 이름도 남길 수 있고 그거랑 별개로 본인이 뭔가 한국 축구에 기여했다라는 어떤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번에 정말 힘들게 우리가 많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다시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절호의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현명한 인선으로 일단 네. 첫 스타트를 해주길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 축구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좀 주춧돌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누구든 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네. 좀 더는 우리 대한축구협회와 한국 축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게끔. 네. 여러분들이 남기는 수많은 댓글과 그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결국에는 그 사면 철회를 이끌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튜브와 SNS가 없었다면 그냥 갔을 거예요. 그냥 아니면 발표를 안 했을 수도 있지. 그리고 귀 막았겠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귀를 기울이고 눈을 부릅뜨고 계시는 것이 한국 축구 발전에 또 도움이 될 거라는 믿음을 놓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대한축구협회 하여튼 심기일전 해봅시다. 네. 맡은 거는 잘 잘라주시고요. 네. 여기서 그럼 오늘 이야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축구 화이팅!